4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과세 처분을 하고, 얘는 조세 부과 처분이에요. 조세 부과 처분.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체납 처분은 강제 징수 절차,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경매. 과세 처분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위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납 처분을 해도 되냐? 체납 처분을 하면 당연 무효냐를 물어보는데 당연 무효가 맞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무효가 되니까 멈춰야 돼요. 체납 처분에 어떤 과정이 있던 간에 멈춰야 됩니다. 2번 선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맞는 선지인데 이건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선지. 원격 평생교육, 이거 뭐라 그랬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격 평생교육을 신고했대요.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였죠. 자, 다음 선지 4번. 하나의 납세 고지서에 복수의 과세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세 처분별로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서 납세 의무자가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럼 맞다고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하나의 납세 고지서가 있는데 여러 납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수의 과세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과세 처분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적어줘야겠죠.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에서는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헌 결정 이후 체납 처분을 하면 그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과세처분 과정이 어떻게 되냐? 세금 부과 처분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체납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체납 처분을 하는 거죠. 이건 강제 징수라 그랬어요. 강제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거쳐요. 경매 과정이죠. 근데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가 어느 과정에 있던 간에 멈추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뭐 매각 단계에서 위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청산을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매각은 경매로 자산을 파는 거죠. 자산을 팔아서 뭐 1억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되겠죠. 세금으로도 내고 뭐 어떤 사람한테도 가고 할 거잖아요. 이 청산 과정도 거칠 수 없어요. 매각까지 갔는데도 이때 위헌 결정이 나면 청산 과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헌 결정이 나면 그냥 이 모든 과세 처분 과정이 스톱해야 된다. 저번에 나왔던 게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법규 명령이 무효라 그랬죠.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선지. 이제 이 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 재결과 수용 재결의 불복 절차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용 재결이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징수하는 재결이에요. 그럼 재결은 뭐냐?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자, 그럼 행정심판은 뭐냐?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에서 의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간편하게 국민이 좀 더 간편하게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빠르게 행정기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제 수용 재결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행정심판인 거죠. 수용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행정심판, 그래서 수용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재결이겠죠. 그 예로는 도시정비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땅을 도시로 정비할 때 개인의 땅들을 징수해서 도로도 깔고 뭐 아파트도 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용 재결의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냐?
그 땅의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복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수용 재결한 다음에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게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용 재결을 한 다음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나 이의가 있어. 그러면 이의 재결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의 재결에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의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했대요. 이 수용 재결에 불복했는데 이의 신청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까지 거쳤어. 그래서 이의 재결에 받았는데 이것도 불복을 했어. 그러면 그렇더라도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지방이든 중앙이든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 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 신청을 했더라도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 대상이 수용 재결이니까 그 피고는 당연히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겠죠. 피고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자, 그럼 피고는 소송을 당한 자겠죠. 이것도 원고 피고 또 기억해 두시고. 얘는 맞는 선지다. 자, 다음 3번은 원격 평생교육.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그랬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서류를 잘 갖춰내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선지 4번. 여기서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복수의 과세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구분해서 납세자가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맞죠?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 행정상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공법 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한 개소에 한한다. 맞습니다. 공법 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한 개입니다. 민법에서는 2개 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 선지. 민법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자, 맞습니다. 민법의 어떤 효력이 행정법에 적용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본 문제에서는 다 맞았어요. 맞는 선지였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 선지는 제가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 등의 효력은 행정행위에서 적용됩니다. 자, 다음 선지. 주민등록의 신고는, 자, 요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였죠?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뜻이죠. 얘가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가 되는 거,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다. 맞습니다. 4번 선지. 건축법상 착공 신고가 반려될 경우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처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착공 신고 반려는 처분이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소는 공법인 경우는 1개고 민법인 경우는 2개 이상입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2번 선지. 민법의 규정이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맞아요. 제가 틀린 선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같은 경우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였죠. 기간의 계산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됐었죠. 그래서 이 선지에서도 민법의 규정 중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 등의 효력은 행정행위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 선지는 제가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자, 다음 선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4번 선지. 건축법 관련 반려는 모두 처분이고 같은 말로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처분이 맞으면 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얘기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랑 같아요.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준공신고 반려는 모두 처분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러니까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얘기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2번 선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수리 행위의 신고 필증의 교부, 신고 필증을 나눠주는 것, 이게 필수적이래요.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신고 필증은 항상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고 필증의 교부 거부도 처분으로 볼 수 없어요. 신고 필증은 아무 효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번 선지.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 표시. 자,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란 말이에요. 공무원의 사직 의사 표시는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회사로 치면 퇴직 처분이에요.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맞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따른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 표시도 그에 따른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선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요거 맞고, 요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립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여야 한다고 맞고, 요구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요 선지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그랬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2번 선지. 신고필증은 신고필증이 있던 없던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면 돼요. 신고필증의 교부는 당연히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겠죠? 그리고 신고필증의 교부 거부도 처분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번 선지.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 표시. 이게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 이건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에 따른 처분이 행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철회나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에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 그죠? 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게 그에 따른 행정행위인 거예요. 있을 때까지, 그 말은 있기 전까지는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고,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맞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했었죠. 1번 문제에서 개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고, 자, 투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결신청, 신고, 이런 예들이 있고, 공정력이 없다 그랬죠. 공정력이라는 것은 당연 무효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되고, 취소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건데, 공정력이 없으니까 쉽게 효력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거죠. 공정력이 없으니까 쉽게 효력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선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틀려요. 요구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보겠습니다. 갑은 식품위생법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식품조사 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을과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의 계약은 하자가 있는 계약이었대요. 이 영업 양도 계약이 하자가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자,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데, 그럼 이는 실질에 있어서 을에게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다. 이것은 맞습니다. 아직 갑이 어떤 소송도 안 했죠.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 이는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맞아요. 자, 2번 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이면 신고 수리 처분도 무효이다.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면 신고 수리 처분도 무효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것은 맞습니다. 다음 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에, 이건 잘못됐네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즉, 갑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을은 취소하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을 거니까.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제출했으니까 갑이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을은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소송할 수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갑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그러니까 하자 있는 계약이라 그랬죠. 이게 무효였나 봐요.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지 않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해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좀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1번 선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라 함은 양도자에서 양수자로 사업 허가자의 변경, 그러니까 사업 허가권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랑 같은 말은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물론 갑과 을의 영업 양도 계약이 하자가 있는 계약이지만 아직 갑이 어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했으면, 수리가 되었으면 을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가 맞습니다. 2번 선지. 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영업 양도 계약이 무효라면 신고 수리 처분도 무효이다. 자, 이건 맞습니다. 수리와 인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두 개를 자꾸 헷갈리게 문제를 내거든요. 수리의 과정은 일단 양도 계약을 맺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이제 행정청이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인가는 기본 행위와 인가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기본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자, 인가는 기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력을 주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가는 기본 행위의 보충 행위이다. 인가는 보충 행위이다. 즉, 인가에서는 기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 행위가 중요하고 이 수리에서는 양도 계약보다 수리가 중요합니다. 수리 자체가 중요합니다. 양도 계약이 무효면 수리도 무효입니다. 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수리도 실효됩니다. 그리고 기본 행위가 무효면 인가는 무효가 되고 기본 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는 실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그런데 양도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양도 계약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 계약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수리에서는 수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리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인가에서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어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딱 요게 차이가 있고 수리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인가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도 무효 맞습니다. 4번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4번 선지. 갑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위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즉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양도 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
양도 계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리를 대상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수리에서는 수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바로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요하다는 요 세 번째 내용이 선지로 나왔죠. 자, 3번 선지. 의뢰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죠. 요거는 영업허가 처분이 아니라 이제 을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다시 영업허가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아니죠. 이익이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